주식 투자 3분은 쓰지 않은 소득이다. 130만 명의 한국인 백만장자를 떠올리며 우리의 뇌구조를 재배열하기 위해 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글을 읽는 여러분은 성장 사고방식 단계에 계신 분이셔야 합니다. 혹여 마이너스 생존 단계에서 도약하기 위해 들어오셨거나 생존 단계에 계신 분이시라면 처음 백만장자의 꿈부터 다시 읽어보시고 그에 맞는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이제 모의 투자와 실전 투자를 시작하신 분들도 절대 100만 원 이상으로 실전 투자에 투입하지 마세요. 나머지는 통장에 현금으로 보관하세요. 주식시장은 내년에도 열려 있을 것이고 내후년에도 열려 있을 거예요. 현금만 있다면 얼마든지 언제든지 살 수 있습니다. 과욕은 실패를 부릅니다. 명심하세요. 그리고 주식 투자를 시작하신 분이 계시면 구독하셨겠지만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하시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뇌에 새겨질 것입니다. 그리고 진행 상황을 변화가 있을 때마다 댓글을 달아서 점검하세요. 투자일지는 일지대로 잘 쓰시고요. 나의 기질을 알아가고 투자 원칙을 세워가는 과정도 댓글로 공유해보세요. 백만장자가 되어가는 과정도 댓글로 남겨 서로 공유해보세요. 여러분의 뇌구조를 재배열하는 데 도움이 되고 서로 공유하며 응원도 해주시게 되면 한결 빠르게 백만장자가 될 것입니다. 돈의 심리학 2편에 이어 돈의 심리학 3부는 쓰지 않은 소득이다. 편을 알아보겠습니다. 부는 눈에 보이는 물건으로 바꾸지 않은 금전적 자산이다. 부자처럼 느끼는 가장 빠른 방법은 근사한 것들에 많은 돈을 쓰는 것이다. 그러나 부자가 되는 것은 가진 돈을 쓰고 가지지 않은 돈을 쓰지 않는 것이다. 아주 간단하다. 빌만. 이는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바로 부의 정의이다. 부는 숨어있다. 부는 쓰지 않은 소득이다. 책 중에서 7. 돈이 있다. 는 것의 의미. 내 시간을 내 뜻대로 쓸 수 있다는 것이 돈이 주는 가장 큰 배당금이다. 원하는 것을 원할 때 원하는 사람과 함께할 수 있다는 사실이야말로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가장 뚜렷한 생활 양식상의 변수이다. 돈이 있으면, 즉 아직 사용하지 않은 자산이 있으면 독립성과 자율성이 조금씩 쌓여간다. 언제 무엇을 할지 나에게 더 많은 결정권이 생긴다. 어느 정도의 부는 내가 아플 때 빈털터리가 되는 일 없이 며칠이를 쉴 수 있다는 뜻이다. 부가 그보다 조금 더 있다면 해고가 되더라도 좀 더 기다릴 수 있는 것이다. 가장 먼저 찾은 일자리에 어쩔 수 없이 취업하는 게 아니라 더 좋은 일자리가 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다는 얘기이다. 이는 인생이 바뀔 만큼 중요한 일이다. 6개월치 비상자금이 있다는 것은 상사가 두렵지 않다는 뜻이다. 돈으로 시간과 선택권을 살 수 있다는 것은 어지간한 사치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가치이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통제권이 있다고 느끼고 싶어 한다. 운전석에 앉고 싶어 한다. 사람들에게 뭔가를 시키려고 하면 그들은 힘을 뺏긴 기분을 느낀다. 스스로 선택을 내렸다기보다 우리가 그들의 선택을 대신 내려주었다고 느낀다. 그래서 원래는 기꺼이 하려고 했던 일조차 싫다고 하거나 다른 짓을 한다. 우리가 많아진 부를 더 크고 더 좋은 물건을 사는데 쓰게 되면 자신의 시간에 대한 통제권을 더 포기하게 된다. 부는 많아졌지만 자유로운 시간은 줄어들게 된다. 행복해지기 위해 최대한 열심히 일해서 원하는 물건을 살 돈을 벌어야 한다고 말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적어도 주변 사람들만큼은 부자가 되어야 한다고. 그들보다 더 많이 가지는 게 성공이라고 말한 사람도 단 한 명도 없다. 원하는 미래의 수입을 기준으로 직장을 골라야 한다는 사람도 단 한 명도 없다. 실제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좋은 우정을 나누는 것, 개인의 안위보다 더 큰 뜻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것, 자녀와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것 등이었다. 자녀들은 당신의 돈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원한다. 특히 당신이 곁에 있기를 바란다. 8. 페라리가 주는 역설.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행복을 위해서 돈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누군가 근사한 차를 모는 것을 봤을 때 사람들은 저 차 모는 사람 멋지네 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저 차가 내 거라면 사람들이 나를 멋지다고 생각할 텐데 라고 생각한다. 참으로 모순적이다. 사람들은 부를 통해 내게 호감을 가지라고
나를 우러러보라고 남들에게 신호를 보내고 싶어 한다. 그런데 실제로 그 남들은 당신을 보고 감탄하는 과정을 건너뛴다. 내가 원하는 것은 남들로부터의 존경과 칭찬이다. 비싼 물건들이 존경과 칭찬을 불러올 거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을 뿐이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 존경과 칭찬이 목표라면 배기량이 큰 차보다 겸손, 친절, 공감이 더 많은 존경을 가져다 줄 것이다. 9. 부의 정의. 돈이 얼마나 많은지 보여주려고 돈을 쓰는 것이야말로 돈이 줄어드는 가장 빠른 길이다. 부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부를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사실은 부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부는 눈에 보이는 물건으로 바꾸지 않은 금전적 자산이다. 부자처럼 느끼는 가장 빠른 방법은 근사한 것들에 많은 돈을 쓰는 것이다. 그러나 부자가 되는 것은 가진 돈을 쓰고 가지지 않은 돈을 쓰지 않는 것이다. 아주 간단하다. 빌만. 이는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바로 부의 정의이다. 부는 숨어 있다. 부는 쓰지 않은 소득이다. 부의 진정한 가치는 언젠가 더 큰 부가 되어 지금보다 더 많은 것을 살 수 있는 선택권과 유연성을 제공하는 데 있다. 우리가 보는 것은 그들의 소비 행태이지 그들의 자산이 아니다. 그들이 어떤 차를 타고 자녀를 어느 학교에 보냈는지는 볼 수 있다. 하지만 그들의 저축 현황, 퇴직연금, 투자 포트폴리오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실제로 자산 부자가 되는데 필요한 제약이 어떤 것인지 보지 못한다. 보이지 않으니 배울 수가 없다. 사람들은 흉내 내기를 통해 무언가를 배운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부의 속성은 그들을 따라하거나 방법을 배우기 어렵게 만든다. 보이지 않는 것을 배우기란 쉽지 않다. 많은 사람들에게 부를 쌓는 것이 그토록 힘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10. 저축을 하라고? 내 시간을 내 뜻대로 쓸 수 없다면 불운이 던지는 대로 무엇이든 수용할 수밖에 없다. 부를 쌓는 것은 소득, 투자 수익률과 거의 관계가 없다. 저축률과 관계가 깊다. 전 세계가 에너지 자산을 키운 방법은 가진 에너지를 늘린 것이 아니라 필요 에너지를 줄인 것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찾아내는 것이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며 불확실성에 쌓여 있다는 점이다. 투자 수익이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줄 수도 있다. 그러나 어느 전략이 효과가 있을지, 얼마나 오랫동안 효과가 있을지, 시장이 그에 협조해줄지는 늘 미지수이다. 결과는 불확실성에 놓여 있다. 개인의 저축과 검소함은 돈의 방정식에서 우리가 더 많이 조종할 수 있는 부분이고 미래에도 지금만큼이나 효과적인 것이 확실하다. 불안 벌어들인 것을 쓰고 난 후 남은 것이 축적된 것에 불과하다. 소득이 높지 않아도 부를 쌓을 수 있지만 저축률이 높지 않고서는 부를 쌓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 저축률이 높다는 것은 내가 쓸 수 있는 것보다 지출이 적다는 뜻이다. 지출이 적다는 것은 저축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저축을 늘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소득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겸손을 늘리는 것이다. 저축을 당신의 자존심과 소득 사이의 격차라고 정의해보라. 재무 상태를 성공적으로 유지하는 사람들 중에는 남들이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눈꼽만큼도 신경 쓰지 않는 경우가 많다. 저축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생각보다 우리 손에 달려있다. 저축은 돈을 덜 쓰는 것만으로도 가능하다. 욕망을 줄이면 돈도 덜 쓸 수 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신경을 덜 쓰면 욕망도 줄어든다. 저축을 하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필요하지 않다. 저축 그 자체를 위해 저축할 수도 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모두가 그래야 한다. 구체적 목표를 위해서만 저축하는 것은 예측 가능한 세상에서나 합당한 이야기이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예측 가능하지 않다. 저축은 최악의 순간 우리를 기절초풍하게 만들 수 있는 불가피한 가능성에 대한 대비책이다. 지출 목표가 없는 저축은 우리에게 선택권과 유연성을 제공하며 내가 원하는 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능력을 준다. 생각할 시간을 준다. 내 뜻대로 방향을 바꿀 수 있게 해준다. 은행에 있는 현금은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선택을 우리 스스로 할 수 있게 만든다. 저축이 있다면 간절한 순간 갑자기 찾아온 절호의 투자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세상에는 똑똑한 사람이 너무 많다. 승자 독식의 글로벌 세상에서 이런 사람들은
점점 더 우리의 직접적인 경쟁자가 되고 있다. 지금처럼 서로 연결된 세상에서 지능은 믿을 만한 이점이 아니다. 그러나 유연성은 이점이 될 수 있다. 유연성이 있다면 커리어에서도 투자에서도 좋은 기회를 기다릴 수 있다. 필요할 때 새로운 능력을 배울 수 있는 확률도 높을 것이다.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할 수 있는 경쟁자를 급히 뒤쫓아야 한다는 압박도 덜 느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열정을 가진 일, 나에게 꼭 맞는 일을 나만의 속도에 맞춰 찾을 수 있는 여유가 더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할 수 있다는 사실은 지능이 더 이상 지속 가능한 우위가 아닌 세상에서 당신을 두드러지게 만드는 몇 안 되는 능력이다. 너무 이성적이 되려는 것을 그만두어야 한다. 여러분은 생각도 바꾸셨고 매일 실천하고 계시고 대뇌의 구조도 재배열되고 있는 중이니 이제 백만장자가 되는 일만 남았습니다. 천만장자, 억만장자의 길을 위해 다 같이 파이팅 합시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도 잊지 마세요. 인맥 레버리지를 구축하세요. 댓글로 서로 응원해주세요. 다음 영상에는 돈의 심리학 4편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